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일 당진과 천안, 아산, 논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개학을 한 학교들도 비상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태안 안흥진성이 오는 10월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축성 시기와 배경 등이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있고 보존 상태가 뛰어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천안 5명, 아산 2명, 당진 1명, 논산에서 1명이 각각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천안 확진자는 80대와 20대 주민으로 천안 12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천안 126번 확진자와 접촉한 50대와 60대 주민도 각각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내국인입니다. 아산에선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60대 여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동생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남성은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입니다. 당진에선 2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어머니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친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산에선 지난 11일과 14일 도곡산 기도원을 방문한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와 동선, 감염 경로 등을 추가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3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명, 퇴원자는 191명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와 동선, 접촉자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에는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 방문 장소는 소독 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됐을 경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우려가 있을 경우 소독했더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산시는 중대본의 지침을 폭넓게 해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면서 2학기 개학을 한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 지침을 내린 데 이어 충남도 교육청도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에선 이번 주까지 학교 550여 곳이 개학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76% 수준입니다. 당초 2학기 전면 등교를 하기로 했던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침을 조정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서 학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초등학교 120명, 중고등학교 90명이 넘을 경우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학교와 일부 학년은 협의를 통해 전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돌봄과 기초학력 지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권장합니다. 개학 후 2주 동안은 수업 시간마다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개별 지도와 보충 학습도 확대됩니다. 협력 수업, 두드림 학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별도의 보충 수업, 상담 등 대면 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에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철저한 방역 아래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다수가 밀집한 곳은 피하고 각종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 있는 조선시대 수군기지 안흥진성이 국가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서 사실상 국가문화재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축성 시기와 배경 등이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있다는 점과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3대 수군 방어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안흥진성입니다. 오늘날 해군기지와 같은 곳으로 4개의 성문과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 운반선을 호위하고 한양과 강화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어진 지는 4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벽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몸을 숨긴 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여장이라는 시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축성 시기와 배경은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문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문화재청은 안흥진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20일 지정 예고했습니다. 태안 안흥진성은 조선왕조실록, 대동지지, 비변사 등록 등 문헌 기록을 통해 축성의 연도, 배경, 완공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해안의 방어 유적이자 전국의 수군 관련 성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해 수군진성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태안에서 사적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 태안군은 충청남도 기념물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안흥진성에 대한 학술 연구와 발굴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성 안에 있던 건물터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경관과 시설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흥진성 일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국립태양해양유물전시관과 해상나라교 등을 연계하여 안흥진성이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진성은 30일 동안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 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최종 지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량군 보건의료원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의 채용으로 의료 환경은 개선이 됐지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인근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은데요. 좁은 도로에 주차까지 하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청량군 보건의료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곳 의료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25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은 아예 주차된 차들로 점령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불법 주차를 막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은 하루 700명이 찾는 방문객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갈 길에 들어놓고 막 사방에 놓는 거죠. 병원에 놓아야 되니까. 보다시피 도로 막히니까 차가 주차하니까 길이 막히니까. 2년 전 의료원에 전문의가 처음 배치된 이후 환자 수는 1년 전보다 17,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제2내과 신설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원에는 7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있지만 응급차와 간용차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 주차 공간 이거보다 배도 커야지. 남이 집 앞에 대고 오고 그러지.
지금은 점심시간 되니까 빠지는 거지 한가하지. 민원이 잇따르자 청양군은 급한 대로 주차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군 보건의료원 인근 자투리 땅을 매입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8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 바로 옆에 장애인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회관을 이전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상 3층 규모의 한 85면 정도의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의료원 주변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문의 배치로 개선된 의료 서비스만큼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보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집니다.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에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또 3단계로 격상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 없고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 근무 인원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밥상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 뒤 폭염까지 이어져 추석 농산물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충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신선채소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8% 이상 올랐습니다. 충남 역시 신선채소는 작년 같은 달보다 18% 가까이 값이 뛰었고 충북의 신선채소도 16%나 비싸졌습니다. 지난달 내내 지속된 장마로 채소 수급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나마도 장마 초중반에는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제어했지만 장마 후반부터는 이마저도 바닥나면서 채소값의 급등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만 해도 한 개당 1,800원 안팎이던 애호박의 전국 평균 가격은 최근 3,800원 넘게 2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상추 등 잎채소의 가격 상승폭도 큰데요. 청상추는 4kg당 3만 원 수준에서 6만 원대까지 2배 넘게 올랐고 적상추는 단위당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깻잎은 2만 원 중반선에서 4만 5천 원 선으로 뛰어올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값이 뛰었습니다. 주요 김장 재료도 지난해보다 배나 비싸졌는데요. 올해 8월 중순 배추 10kg당 도매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8천 원가량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5%나 급등했습니다.
이 무의 도매 가격 역시 같은 기간 74%나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